아침 7시 반, 지은은 지하철 2호선 교대역 플랫폼에서 출근길 인파에 떠밀리며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바지에 흰 셔츠, 그리고 발목까지 오는 코트를 입은 모습은 다른 직장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엔 남들과는 다른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지은이 다니는 곳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한성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신분은 계약직 인턴이었죠. 그것도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사한 소위 말하는 고졸 사원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은은 회사에서 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지은은 사무실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창가 쪽이나 중앙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지은의 자리는 복사기 옆 구석진 곳이었죠. 컴퓨터를 켜고 하루 업무를 시작하려던 찰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지은아. 복사 좀 해줘. 목소리의 주인은 김 부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부장은 회사에서 소위 라떼 부장으로 유명했죠. 맨날 라떼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젊은 직원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정규 업무 시간도 되기 전이었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죠. 김 부장이 건넨 서류 뭉치는 꽤 두꺼웠습니다. 적어도 200장은 넘어 보였어요. 복사기 앞에 서서 서류를 정리하는 지은의 모습을 본 김 부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 편해. 예전엔 고졸이면 공장이나 가야 했는데 이젠 대기업 사무실에서 일하잖아. 그래도 배경이 없으면 한계가 있지. 결국 허드렛일밖에 못해. 지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복사 작업을 계속했죠. 이런 말들은 이미 익숙해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때 정대리가 지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정대리는 팀에서 유일하게 지은을 사람 취급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죠? 정대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사람은 배경보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대리의 말에 지은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 하나만큼은 지은을 동료로 봐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은은 혼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각자의 그룹을 만들어 앉아 있었지만 지은이 끼어들 틈은 없었죠. 밥을 먹으면서도 지은의 머릿속엔 온갖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이대로 계속 지내야 하는 건가? 하지만 지은에겐 이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지은만의 비밀이었죠.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김 부장이 또다시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회의실 정리 좀 해줘. 그리고 간식도 준비하고.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묵묵히 일어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지은의 일상이었습니다. 정규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온갖 허드렛 일들만 떠맡아야 했죠.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는 가운데 지은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마지막으로 던진 일거리였죠. 수고했어요, 지은 씨. 정대리가 퇴근하면서 지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대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진 후에야 지은은 진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가방을 챙기며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건물의 불빛들이 서울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죠.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지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지은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 김 부장이 팀 전체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오늘 회식이다. 모두 6시까지 강남역 근처 술집으로 와라. 지은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식은 지은에게 또 다른 시련의 시간이었거든요.
평소에도 무시당하는 것이 힘든데 술자리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참석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 뻔했죠. 저녁 6시 반 강남역 근처의 한 삼겹살집. 팀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김 부장은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소주 한 병을 비운 김 부장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자, 모두들 건배. 김 부장이 소주잔을 들어 올리자 다른 직원들도 따라서 잔을 들었습니다. 지은도 마지못해 음료수 잔을 들었죠. 지은은 술을 마시지 않았거든요. 지은이는 왜 술을 안 마셔? 김 부장이 지은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술을 잘 못 마셔서요. 에이, 회식 자리에서 술도 안 마시면 어떻게 해. 어른들과 어울리려면 이런 것도 배워야지. 김 부장의 말에 다른 직원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김 부장의 주량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소주 2병째를 비우고 나서부터는 말이 더욱 거칠어졌죠. 요즘 젊은 애들은 참 버릇이 없어. 라떼는 말이야, 신입사원이면 선배들한테 깍듯이 인사부터 배웠는데. 김 부장이 지은을 힐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그리고 말이야. 김 부장이 소주잔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아무나 다 대기업에 들어와. 예전에는 최소한 대학은 나와야 했는데 말이야. 지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의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지은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정 대리가 중간에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부장님, 그런 말씀은. 아니야, 정 대리. 내가 틀린 말 했나? 사실을 말하는 건데. 김 부장이 정 대리의 말을 자르고 나서 지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봐. 너 같은 애가 이런 회사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 순간 술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지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김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노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배경이 있어야지. 학벌이 있어야지. 솔직히 말해서 회사 눈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 김 부장의 말에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부장님, 그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정 대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이미 취기가 올라 있었죠.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사실을 말한 건데. 배경 없는 애들은 어차피 한계가 있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어디가? 아직 1차도 안 끝났는데. 김 부장이 불러 세웠지만 지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술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밖은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건물 모퉁이에 기대어 서서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된 걸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걸까? 지은의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 씨. 돌아보니 정 대리가 서 있었습니다. 정 대리도 술집에서 나온 모양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정 대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죠. 부장님이 너무 심하셨어요. 정 대리가 지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배경보다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지은 씨처럼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진짜 일자라는 사람이에요. 정 대리의 말에 지은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집에 가세요. 오늘은 푹 쉬시고. 정 대리가 택시를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택시에 올랐어요. 택시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김 부장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대리의 따뜻한 말도 기억났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지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무시당해도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지은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금요일 밤 회식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김 부장의 모욕적인 말들, 다른 직원들의 어색한 침묵, 그리고 정대리의 따뜻한 위로까지. 주말 내내 지은은 이 모든 것들을 곱씹으며 생각했어요.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지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견디기만 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이었죠. 아침 8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도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들어왔어요. 금요일 밤의 일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커피 좀. 김 부장이 자리에 앉자마자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타러 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커피를 타면서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 회사에 온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이에요. 사실 지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성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은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회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은을 회사에 보낸 건 특별 대우를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장의 현실을 직접 경험해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현장 조직의 현실을 내부에서 경험해 봐야 진짜 경영을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지은에게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그저 추상적인 말로만 들렸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커피를 들고 김 부장 자리로 돌아가면서 지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더 이상 숨어있기만 하지 않겠어. 부장님, 커피입니다. 지은이 커피를 건네자 김 부장은 시큰둥하게 받았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 서류들 정리 좀 해줘. 김 부장이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지은은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대부분이 프로젝트 보고서와 예산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은은 서류들을 가져와 자신의 자리에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 문제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숫자가 맞지 않는 부분들,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내용들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정리만 하고 넘겼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은은 꼼꼼히 문제점들을 체크해가며 수정안을 메모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은은 혼자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여전히 혼자 앉은 자리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지은의 머릿속은 바빴어요. 오전에 본 서류들의 문제점들과 개선 방안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정대리가 지은 자리로 왔습니다. 지은 씨, 금요일에 힘드셨죠? 괜찮으세요? 정대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정대리님이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부장님도 술 드시면 원래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정대리의 위로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위로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정대리님, 이 서류들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지은이 오전에 정리한 서류들을 정대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정대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봤어요. 이건 부장님 프로젝트 서류인데. 네, 정리하다가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지은이 자신이 메모한 부분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대리는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와,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냈네요. 특히 이 예산 계산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었는데. 정대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지은의 분석이 매우 정확했거든요. 혹시 이런 개선안도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은이 자신이 준비한 수정안을 보여줬습니다. 정대리는 더욱 놀랐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이 정도면 본사 기획팀 수준이에요.
정대리의 칭찬에 지은은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지은 씨 혹시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출신이세요? 정대리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깐 망설였어요.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있어서 혼자 공부한 거예요. 혼자 공부해서 이 정도라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정대리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지은은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지은은 자신이 정리한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확실히 이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았어요. 이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해보자.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눈치만 보며 숨어있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사무실을 나서면서 지은은 한성그룹 본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높은 곳 어딘가에는 아버지가 있을 텐데 아버지는 지금 자신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아빠가 원했던 게 이런 거겠지. 밑바닥부터 경험해보라고 한 것도. 지은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화요일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더 일찍 회사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집에서도 계속 생각했던 개선안들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싶었거든요. 아직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지은은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이 맡고 있는 프로젝트에 보고 체계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같은 데이터를 여러 번 입력해야 하는 중복 작업들, 서로 다른 부서 간의 소통 오류,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적인 흐름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지은은 엑셀 프로그램을 열고 새로운 양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각 부서별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집중하다 보니 벌써 오전 9시가 되어 있었어요. 지은 씨 벌써 와 있었네요. 정대리가 출근하면서 지은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은은 화면에서 눈을 떼며 인사했어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대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만든 새로운 보고 양식을 보여줬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개선안을 실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정대리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은이 만든 양식은 기존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이렇게 하면 업무 효율이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정대리의 칭찬에 지은은 조금 부끄러워했습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더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해요. 혹시 부장님께 보여드려도 될까요? 정대리의 제안에 지은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김 부장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글쎄요. 부장님이 좋아하실까요? 당연하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마다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대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예상은 빗나갔어요. 오전 10시쯤 김 부장이 출근했습니다. 정대리는 지은이 만든 개선안을 김 부장에게 보여줬어요. 부장님, 지은 씨가 우리 프로젝트 보고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김 부장은 처음에는 별 관심 없는 표정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더니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김 부장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지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기존 보고서의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누가 문제점이 있다고 했어? 지금까지 잘 써왔는데 갑자기 왜 이런 걸 만들어? 김 부장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개선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지은이 해명하려 했지만 김 부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졸 주제에 건방지게. 몇 달 일해봤다고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네가 뭘 안다고? 김 부장의 말에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정대리가 중간에 끼어들려 했지만 김 부장은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정 대리도 왜 이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해? 할 일 없어? 김 부장이 정 대리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정 대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지은은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실망감이 컸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방향이 맞다는 것을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 대리가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부장님 말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이 만든 거 정말 좋았어요. 괜찮아요.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지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 대리는 오히려 더 놀랐어요. 예상했다고요? 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은의 말에 정 대리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은의 모습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끼리라도 이 시스템을 써볼까요? 제가 맡은 업무부터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정 대리의 제안에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더 보완해서 완성도를 높여볼게요. 그날 오후부터 지은과 정 대리는 비공식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이 없는 틈을 타서 조용히 작업했어요. 하지만 김 부장의 견제는 계속됐습니다. 지은이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해 일일이 트집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서류 여백이 너무 좁아. 다시 해. 이 글꼴은 왜 이걸 썼어? 회사 기준에 맞지 않아. 숫자 배열이 마음에 안 들어. 순서를 바꿔. 김 부장의 지적들은 대부분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묵묵히 수정 작업을 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은은 이런 상황을 기회로 활용했어요. 김 부장이 트집을 잡을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더욱 완벽하게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녁 8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도 지은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 부장도 일찍 퇴근했고 정 대리만 남아서 지은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어요. 지은 씨, 이렇게 늦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내일 해도 되는데. 정 대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 작업이 끝나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지은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정 대리는 그런 지은을 보며 감동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지은의 모습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하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정 대리와 지은은 밤늦게까지 함께 작업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둘 사이에는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정 대리는 지은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지은은 정 대리의 든든한 지원에 고마움을 느꼈어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둘은 작업을 마쳤습니다. 결과물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와, 정말 잘 나왔네요. 정 대리가 완성된 시스템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지은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정 대리님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완성도 높게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둘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나눴습니다. 비록 김 부장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들만의 작은 성공이었어요. 수요일 아침 사무실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본사에서 나온 감사팀이 부서별 업무 점검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1년에 2번씩 있는 정기 감사였지만 직원들에게는 언제나 부담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김 부장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던 프로젝트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은아, 이 서류들 순서대로 정리해서 파일링해줘. 김 부장이 지은에게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서류들을 받아 살펴봤어요. 대부분이 지난 분기 프로젝트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은이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중요한 승인 문서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산 승인서와 최종 검토 보고서가 없었거든요. 이상하네. 이런 중요한 서류들이 왜 없지? 지은은 김 부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부장님, 예산 승인서는 어디에 있나요?
예산 승인서? 그게 왜? 김 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은은 서류 목록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감사 항목 리스트에 있는 필수 서류인데 파일에 없는 것 같아서요. 김 부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중요한 서류들을 빠뜨렸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그럼 지금 찾아봐. 어디 있을 거야? 김 부장이 서둘러 자신의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해당 서류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감사팀이 도착했습니다. 본사에서 온 3명의 감사관들은 체계적으로 각 부서의 업무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김 부장님, 지난 분기 진행하신 신규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관 중 한 명이 김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김 부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준비한 서류들을 내놓았어요. 감사관은 꼼꼼히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를 발견했어요. 부장님, 예산 승인 관련 서류가 없는데요? 아, 그건. 잠깐만요. 다른 곳에 있을 거예요. 김 부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서류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종 검토 보고서도 누락되어 있네요. 이런 중요한 서류들이 없으면 감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관의 목소리가 점점 엄해졌습니다. 김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기 바빴어요. 제가 곧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때 감사관이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다른 보고서나 자료가 있나요? 지은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지은은 김 부장의 프로젝트를 분석하면서 새로운 보고서를 만들어 놨거든요. 정대리와 함께 개선한 버전이었어요. 저희가 별도로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 부장은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어요. 뭘 정리했다고? 부장님께서 맡으신 프로젝트의 전체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지은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파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감사관은 관심 있는 표정으로 화면을 봤어요. 오, 이거 잘 정리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체계화하면 관리가 훨씬 쉬워지겠어요. 감사관이 지은의 보고서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김 부장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있는 분석 내용들이 매우 정확하네요. 누가 작성한 건가요? 지은 씨가 만든 거예요. 정대리가 대답했습니다. 감사관은 지은을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대단하네요. 이 정도 퀄리티면 본사 기획팀 수준인데요. 감사관의 칭찬에 지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감사관들은 예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부장님 담당 프로젝트는 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면 지은 씨가 작성한 보고서는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김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반면 지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오후 3시쯤 정대리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정대리의 표정이 긴장됐어요. 여보세요, 정대리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정대리가 전화를 끊고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지금 회장 비서실에서 전화 왔어요. 회장 비서실이요? 지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대리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네. 지은 씨가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감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셨나 봐요. 지은의 마음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비서실에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김 부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는 드러났고 지은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정대리, 잠깐 얘기 좀 하자. 김 부장이 정대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지은은 자리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나? 지은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인정받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 부장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저녁 6시 감사팀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에 감사팀장이 지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지은 씨,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정 대리가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정말 축하해요. 오늘 대단했어요. 고마워요, 정 대리님. 정 대리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 부장이 지나가면서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지은은 그 시선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의 성과가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목요일 아침 지은이 출근했을 때 사무실 분위기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 부장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어제 감사에서 김 부장의 실수가 드러나고 지은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김 부장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김 부장은 지은이 자리에 앉자마자 큰 소리로 불렀어요. 지은아, 이리 와봐. 지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김 부장 자리로 갔습니다. 김 부장의 표정에서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어제 감사팀한테 뭘 보여준 거야? 김 부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저희가 정리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보여드렸습니다. 누가 그런 거 만들라고 했어? 내가 허락했나? 김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도 모두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업무 개선을 위해서. 업무 개선? 누구 맘대로? 김 부장이 지은의 말을 자르며 화를 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 부장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따로 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은은 혼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은 김 부장과 몇몇 직원들이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은이가 어떻게 들어온 건지 의심스러워. 김 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어요. 처음에는 로비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그럼 뭐야? 정말 실력만으로? 설마 그럴 리가요. 뭔가 다른 경로가 있을 거예요. 다른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무튼 조심해야 해. 이런 애들이 나중에 윗사람들한테 뭘 말할지 모르거든. 김 부장의 말에 지은은 더 이상 듣기 힘들어졌습니다.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오후 내내 김 부장의 견제는 계속됐습니다. 지은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트집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보고서 뭐야? 글씨체가 통일되지 않았어. 다시 해. 여백 조정이 엉망이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 데이터 배열이 마음에 안 들어. 순서를 바꿔. 김 부장의 지적들은 대부분 사소하고 억지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묵묵히 수정 작업을 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 4시쯤 정 대리가 지은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너무 힘들죠? 부장님이 오늘 유독 심하네요. 정 대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런 건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래도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그때 김 부장이 큰 소리로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또 뭘 하고 있어? 일은 안 하고.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 부장에게 갔습니다. 김 부장은 새로운 업무를 지시했어요. 이 서류들 전부 다시 타이핑해. 손으로 쓴 것도 있고 엉망이야. 김 부장이 지은에게 준 서류는 두껍고 복잡한 것들이었습니다. 적어도 하루 종일은 걸릴 분량이었어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급한 거야. 김 부장의 말에 지은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는 가운데 지은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타이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대리도 함께 남아서 도와주려 했지만 지은이 괜찮다고 말렸어요. 정대리님은 가세요. 이런 일로 계속 피해를 받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정대리는 마지못해 퇴근했습니다. 지은은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묵묵히 작업을 계속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은은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피곤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 부장이 트집 잡을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완벽하게 작업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어. 뭔가 변화가 필요해. 하지만 지은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갈 뿐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지은이 출근했을 때 사무실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뭔 일이에요? 지은이 옆자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지은 씨 몰랐구나. 오늘 회장님이 직접 우리 사무실에 오신다는 얘기가 있어. 회장님이요? 지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이 일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응. 왜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긴장하고 있어. 지은의 마음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제 회장 비서실에서 문의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오전 10시쯤 사무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앞서 걷는 노신사가 바로 한성그룹 회장이었어요. 사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회장은 사무실을 둘러보더니 지은을 찾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지은 씨죠? 회장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 부탁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회장의 말에 사무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은과 회장을 바라봤어요. 김 부장은 특히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지은을 아는 사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지은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 순간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제7장 마이너스 절정. 회장의 등장으로 사무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 부장은 특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이 지은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지은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회장이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회장은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모든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은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 부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은 씨는 앞으로 본사 전략기획실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회장의 말에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본사 전략기획실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 하나였거든요. 고졸 인턴이 그런 곳으로 발령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잠깐만요, 회장님. 김 부장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고졸 출신 계약직 인턴인데 본사 기획실은 좀. 부장님. 회장이 김 부장을 조용히 제지했습니다. 회장의 눈빛에는 차가운 기운이 돌고 있었어요. 실제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는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장의 말에 김 부장이 움찔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어제 감사에서 지은 씨가 보여준 역량은 놀라웠습니다. 이런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우리 회사의 손실이죠.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리고 정대리님. 회장이 정대리를 부르자 정대리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네, 회장님. 지은 씨와 함께 좋은 성과를 내셨더군요. 앞으로 본사 프로젝트팀 팀장으로 발령받으시게 됩니다. 정대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승진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대리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지은도 정대리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을 도와준 정대리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뻤습니다. 김 부장님은 별도로 인사팀에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회장의 말에 김 부장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별도 연락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지은 씨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보시겠어요? 회장이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지은에게 집중됐어요. 지은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김 부장, 정대리, 그리고 다른 동료들의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배운 게 많습니다. 지은이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사람 보는 눈을요. 지은의 말에 김 부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업무적으로도 많이 배웠지만 무엇보다 어떤 사람이 진짜 동료인지 알게 됐습니다. 지은이 정대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대리도 감동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어요.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은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었어요.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앞으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다시 한번 사무실을 둘러보더니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 그리고 김 부장님. 문 앞에서 회장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라떼는 좋지만 때로는 에스프레소도 필요합니다. 진한 맛을 내려면 말이죠. 회장의 말에 김 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평소 말버릇을 빗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회장이 나간 후 사무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방금 벌어진 일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지은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떠날 시간이었거든요. 지은 씨. 정대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정대리님. 정대리님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나눴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낸 동료로서의 유대감이 느껴졌어요. 김 부장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뀐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다른 직원들은 지은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고졸 인턴으로만 생각했던 지은이 사실은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후 2시쯤 인사팀에서 김 부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대로 좋은 소식은 아니었어요. 인사평가 누락과 부적절한 부하 직원 관리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 것입니다. 지은은 자신의 마지막 업무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지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달 후 지은은 한성그룹 본사 18층에 위치한 전략기획실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지은은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당당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은 팀장님, 오늘 오전 회의 자료 준비됐습니다. 후배 직원이 지은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받았어요. 고생했어요. 내용 한 번 더 검토해보고 회의실로 가죠. 지은의 말투는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권위적이지 않으면서도 리더십이 느껴졌어요.
같은 시각 16층 프로젝트 팀에서는 정대리가 팀원들과 업무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대리도 팀장으로 승진한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번 분기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어요. 정대리가 팀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예전에 지은과 함께했던 경험이 그를 더 나은 리더로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은과 정대리는 본사 구내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만나 안부를 묻곤 했어요. 요즘 어때요? 적응 잘 되고 있어요? 정대리가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좋아요.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기뻐요. 그래도 처음엔 힘들었을 텐데. 본사 기획실이 워낙 까다롭다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오히려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서 더 편했죠. 지은의 말에 정대리가 감탄했습니다. 지은의 변화된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김 부장님 소식 들었어요? 정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네, 들었어요. 결국 지방으로 전보됐다가 사표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김 부장은 회장의 방문 이후 공식적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부적절한 직원 관리와 업무 태만이 주된 이유였어요. 처음에는 지방 전산팀으로 좌천됐지만 결국 견디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대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다만 시대가 바뀌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깐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밝은 분위기로 돌아왔어요. 그나저나 오늘 오후에 회장님 보고가 있다면서요? 정대리가 화제를 바꾸며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번 분기 전략 기획안을 발표해야 해요. 조금 긴장돼요. 지은 팀장님이면 문제 없을 거예요. 항상 완벽하게 준비하시잖아요. 정대리의 격려에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 3시 지은은 회장실 앞 대기실에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기획안이 들려 있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지은 팀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회장실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회장실에서는 지은이 아버지에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딸과 아버지의 관계였거든요. 고생이 많았구나. 어떻게 지냈니? 회장이 따뜻한 미소로 지은을 맞았습니다. 지은은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많은 걸 배웠어요. 아빠가 왜 저를 그곳에 보냈는지 이제 이해해요. 그래? 어떤 걸 배웠는지 궁금하네. 사람을 진짜로 보는 눈을 배웠어요. 그리고 진짜 리더가 무엇인지도요. 지은의 대답에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훌륭하구나. 그럼 이제 진짜 시작이다. 1시간 정도의 보고를 마치고 지은이 회장실에서 나올 때 복도에서 정대리와 마주쳤습니다. 정대리도 회장에게 보고를 하러 온 모양이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정대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지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주 잘 됐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도 맡게 됐고요.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지나가는 직원들이 모두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지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리님 안녕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은과 정대리의 능력과 인품이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대리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맞아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지은이 감회 깊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정 대리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지은 팀장님의 실력과 끈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어요. 내일도 화이팅해요. 정 대리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지은도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 대리님도 화이팅. 한성그룹 본사 건물을 나서며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몇 달 전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많은 게 바뀌었구나. 지은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값진 경험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지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람은 학벌이나 배경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실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지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